유시민이 저를 의식하고 있다. 뭐 예전부터 사실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어제 방송을 보면서 이제 저는 확신이 좀 들더라고. 예. 그 문조털레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이런 어떤 혐오의 발언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 문조털레유와 같은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러면은 문조털레유가 이제 제일 긁혔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저를 언급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어제 보니까 뭐 장르만 여의도, 뭐 스픽스, 뭐 뉴스 토마토, 뭐 웬만한 채널은 다 언급을 했어. 근데 절대로 유시민이 제 얘기는 안 합니다. 그 문조털레유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어떤 혐오와 조롱을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열을 내면서 아니 웬만한 채널은 다 언급을 하더라고. 장르만 여의도가 뭐 조롱을 한대. 거기가 뭘 조롱을 해요? 그건 조롱 축에도 못 들어가지. 아니 진짜 조롱은 최한욱 아닙니까? 에? 최한욱이 조롱에 거의 뭐 황제 수준으로 그것도 거의 뭐 매일 유시민뿐만 아니라 조털레유 전체를 매일 조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언급을 안 해요. 그죠? 참 희한합니다. 거의 모든 유튜브 채널들을 다 샤라웃을 해줬어. 뭐 오마이뉴스, 무슨 이슈 전파사, 예? 경향TV 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저는 절대 얘기를 안 해. 아 이거 대단히 저를 견제하고 있구나. 저한테 어떤 경쟁 심리를 느끼고 있구나. 아니 진짜 기분이 나쁜 거면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아니 그 무슨 촉법평론가 문제도 그러잖아요. 촉법평론가가 나이가 어리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렸어. 그 우리 본인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우리 뭐 저기 좀 젊은 평론가들 있잖아. 신인규 변호사나 뭐 강수영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시민이 나를 용역 촉법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뭐 방송에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그거야말로 좀 과대망상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유시민이 얘기한 철거 전문가,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케이스라는 거지. 철거 전문가, 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래 운동권에서 제가 프로페셔널 프리즈너라고 했잖아. 복만삼님 거기서 까왕님 샤라웃 해주면 7만 명이 보는데 까왕님 같으면 해주겠음? 저 같아도 절대 안 하죠. 철거 전문가가 들어왔다고 그랬어.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뭐 신인규 변호사나 뭐 강수영 평론가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철거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죠? 저는 근데 필드에서 그리고 뭐 유시민 씨가 저를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통합진보당 시절에 같이 뭐 일을 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철거 전문가. 그 다음에 용역이란 뜻은 무슨 뜻이었냐면은 김민석하고 지금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좀 생각이 바뀐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대표한테 제가 용역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걸 뭐 애둘러서 뭐 정치권에 뭐 뭔가 관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비 정치 지망생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용역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안 봐요. 애초에 얘기했던 건 그런 뜻이었어. 외주를 받아가지고 제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촉법이라는 개념이, 탈법이라는 뜻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법? 어떤 룰이 없잖아, 제가. 보통 무슨 일반 평론가들은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나 뭐 이런 이제 그 뉴 미디어에도 그 무슨 채널이라고 하나 빅스피커 이런 채널들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룰이라는 게 있어요. 룰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저는 룰이 없잖아요. 룰이 없잖아. 그러니까 금도라는 게 없어요. 제가 방송을 하는 데서 할 얘기를 다 하잖아. 저는 뭐 방송용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뭐 조롱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고 뭐 까는 것도 거의 뭐 경계선 없이 막 까잖아. 그러니까 그게 촉법,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지? 그런 뭐 사회적 책임, 무슨 정치적 책임 이런 걸 제가 져야 될 이유도 없고, 저는 뉴미디어의 특징이 레거시하고는 다르게
일정하게 좀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자유롭게 평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레거시의 뉴미디어의 특징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선 없이 방송을 하는 거, 이걸 이제 촉법이라고 유시민은 이제 표현을 했던 거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간첩 네트워크니 하여튼 애둘러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는 유시민 씨가 저를 이제 견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 해온 것, 저는 좀 느꼈어요. 느꼈는데 끝까지 이번에도 절대로 저는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단히 의식을 하고 있는 거지, 그지? 혹여나 이놈이 더 사이즈가 커질까봐, 혹여나 이놈이 영향력이 더 커질까봐. 다른 데는 다 불러주잖아, 이름을. 그냥 7만 명 모아놓고 아까 복만삼님 얘기대로 어떤 채널이건 다 불러줘, 그지? 평론가 이름들도 다 샤라웃 해주고. 근데 저는 절대로 유령 취급을 하고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저는 유시민 씨 본인이 잘 알고 있어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뭐 그런 얘기 하대. 뭐 어떻게 썸네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열을 내더라고. 근데 썸네일을 그렇게 조롱조로 만드는 그런 채널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물론 뭐 제목 같은 걸 조금 뭐 조롱식으로 뽑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시민 씨가 언급을 했던 무슨 레거시 미디어에서 운영하는 유튜버들이 무슨 이렇게 썸네일을 막 조롱하는 이런 썸네일을 만드느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썸네일로 조롱하는 이 채널은 치아노TV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채널에서는 그런 실력도 안 되고 배짱도 없어. 썸네일로 조롱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사람한테 또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아니, 언제 장르만 여의도에서 썸네일로 유시민을 조롱을 했습니까? 그런 썸네일을 만든 적이 없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경향TV에서 그랬어요? 오마이에서 그랬어요? 썸네일로 조롱하는 채널은 치아노TV밖에 없어. 그러면서 절대로 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썸네일을 제가 준비를 해드렸어요. 오늘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씨가, 우리 유실김 씨가, 우리 실금이 형이 당연히 오지. 오늘 뭐 평소보다 동접이 조금 많네. 우리 실금이 형 왔구나. 실금이 형 낚시용으로, 실금이 형 미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빤스 기저귀 찬 유실금 형님. 아니, 나름 지식인이잖아, 유시민 씨도. 아니, 풍자와 해악 이런 거 몰라요? 아니, 김어준이 어떻게 컸어? 똥꼬 깊숙이 풍자와 해악으로 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작가들이, 미술 작가들이 박근혜를 패러디한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박근혜가 나체로 있는 그림이 있었죠. 예? 그런 이제 풍자화를 그려가지고 국회에서 전시를 해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풍자가 대한민국에서 허용이 안 돼요? 유시민 씨, 본인이 자유주의자라며, 자유주의 사상가가 이 정도 풍자를 못 견디냐고. 본인이 자유주의자라는 말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정치에 대해서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떤 풍자와 조롱도 허용돼야 돼요. 그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니야? 근데 이게 뭘 혐오니 조롱이니 하면서 심하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그 본인이 그럼 자유주의자라고 떠들지나 말라고. 이게 자유주의자의 태도냐고. 절대적인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어제 이제 뭐 방송을 보니까 여전히 우리 실금이 형은 저를 의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실금이 형 누가 이기나. 제가 본인이 기억을 할 거예요. 본인하고 제가 원한이 많아요. 유시민 씨하고 저하고 원한 관계가 아주 오랜 원한 관계가 있어. 한 거의 15년? 15년 된 원한 관계가 있잖아. 본인이 진보 정당을 완전히 파괴시킨 이런 아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 아니에요. 스프링조이님, 유실금이 가장 견제하고 무서워하는 촉법 용역 철거 전문가, 채병 멋지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기회가 오면은 유실금하고 한번 진검승부를 해봐야 되겠다. 뭐 본인이 계속 뭐 실실 피해 다니니까 아니 뭐 한판 붙고 싶으면은 좀 제대로 한번 붙죠. 뉴스공장에서 한번 만나든지 같이 한번 붙자고요. 프랑스님 유실금 씨 차ян옥 TV 시기 질투 말고 당당하게 하세요. 저는 유시민이 그 진보 통합진보당 박살냈을 때부터 그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언젠가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럴 기회가 과연 올 수 있을까? 그 때를 기다려왔던 사람인데 아니 뭐 잘 됐습니다. 이제 본인이 본색을 드러냈고 빤스까지 내리고 커밍아웃을 한 상황이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고요. 어디든지. 아니 예전에는 급이 안 맞아서 못 붙는다고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아니 뭐 지금은 뭐 이분 짜장하고도 방송을 하고 이명수하고도 방송을 하는데 저하고 뭐 토론 붙는 게 뭐 급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예전에는 유시민 씨야 뭐 그 스타급 평론가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유명 인사고 저야 뭐 그 듣보잡이니까 제가 토론을 붙자고 해도 그 격이 안 맞으니까 이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아니 3분 짜장도 나가는데 이명수랑도 방송을 하는데 아니 저하고 토론 못 붙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요? 아니 본인이 이제 스스로 체급을 낮췄잖아. 이제 이거 뭐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할 수 있으면은 아니 나는 무명이니까 그동안은 체급이 안 맞아서 토론을 못하겠다 이랬는데 아니 제가 뭐 이명수만도 못해요? 제가 그 2분 짜장만도 못합니까? 닦아놓고? 아니 시청률로 봐도 그렇지 장인수나 이명수 방송의 시청률보다 그 다음에 그 2분 짜장 그 시청률보다 제가 더 높잖아. 제가 걔네들보다 위인데? 아니 그럼 뭐 하바리 채널도 나가면서 저하고 토론 못 붙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고. 어디든지 본인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 제가 토론 붙을게요. 토론 주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욕하는 토론을 할 수는 없고, 자, 집권, 진보 연합론과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시민 씨가 주장하는 진보 연합론이 맞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구조적 다수론이 맞는지, 평론가들답게 격조 높고 수준 있는 이론적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 그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재밌어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쟁점 아니에요.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난의 이론적 근거가 진보연합론이잖아. 이재명 대통령님이 진보연합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재명을 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해보자고. 상처엔 의시드님, 최평님 썸네일 인기 투표에서 굿즈 만들어주세요. 연말에 달력 만들면 내년 한 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송 1414님, 최평 최고, 유시민 덤벼라 좋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 유시민의 진보 연합론이 맞는지, 이재명의 구조적 다수론이 맞는지, 대한민국 민주당이 어느 길로 갈 때 민주당이 연속적으로 집권에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요. 그 말꼬리 잡고 장난질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이렇게 그 토론을 본인이 제일 문제를 삼는 게 이거예요. 제가 쭉 보니까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건축론도 그렇고 처음에 재건축론이 나왔던 이유도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노선상의 견해 차이야. 이재명과 유시민의 노선상의 견해 차이인데 뭐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유시민 씨하고 토론을 할 수 없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적 다수론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언급을 하기 전에 저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그런 유사한 주장을 해왔어요. 세대 연합론이라는 뭐 이런 표현으로 비슷한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답게 이론 투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가장 본인이 문제 삼는 문제를 가지고. 자, 뭐 아무튼 어제 이제 뭐 유시민이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막말들, 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즘에 하여튼 뭐 유시민을 깔려는 방송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힘든 게 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뭘 빼야 될지 이게 힘들 정도예요. 근데 뭐 오늘 까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까는 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론적 문제들 유시민이 대단한 본인이 이론가인 양 인척하면서 뭐 지적인 어떤 우월감을 가시하고 있는데 저는 유시민이 아니라 무시민이다. 지식인이 아니라 무식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뇌가 썩었어요. 유시민은. 뇌 활동이 중단돼가지고 본인이 젊었을 때 그 믿었던 어떤 가치가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대단히 교조적인 이런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백낙청 교수님이 유시민이 퇴행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론적으로 봐도 대단히 퇴행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20세기에나 유의미 했던 주장을 아직도 진리인 양, 그것이 절대 진리인 양, 그 국민들을 가리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이른바 ABC론과 어물전론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진영을 비판해온 유시민 작가가 이번엔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를 게 뭐냐고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만한 권력자, 왕정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먼저 장슬기 기자가 유 작가의 발언 정리했습니다. 한 달만에 침묵을 깬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한층 더 거칠었습니다.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만한 권력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 작가는 특히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기반인 내란 극복 연합의 지지를 해체하고 있는데 자신의 지지 기반인 보수 진영을 해체한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신의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렇게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어요. 친명계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승자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에 패한 정청래 후보가 46%나 얻었으니 이 대통령이 절반의 당원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를 대리인으로 보낸 건 공화정 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유 작가는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탈락한 건 이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했습니다. 유 작가는 지난 3월 민주당 지지층을 구분하는 ABC론을 꺼내들더니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어물전 썩은 내가 나기 전에 자신이 나서 경고해야 한다는 등 날선 발언을 쏟아내왔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유 작가가 이번엔 오만한 권력자라는 표현에 윤 전 대통령 비유까지 들고 나오면서 여권은 다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뉴스 영상을 보셨어요. 뭐 이론적 논리적으로도 전혀 타당성이 없고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그런 악담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이에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최고 1호 당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공화정에 있는 정당 정치, 정당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대통령은 당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당대표를 우리가 따로 선출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있다고 해서 당대표는 원내에
어떤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왕정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과거에 뭐 총재 시절처럼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명을 해, 혹은 뭐 당대표 비서실장을 뭐 지명을 해서 당을 운영을 해.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뭐 제왕적 총재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게 오히려 집권 여당의 책임 정치라고 봐요. 그 당에서 가장 우리 당원들이 믿고 따르는 리더가 다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 응? 근데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거지. 예, 프랑스님, 유시민이 눈빛이 맛이 같대요. 예, 본인이 뭐라도 되는데 잘난 척, 근본이 무식하고 못난 사람인데 나르시즘, 예, 소시오패스인 듯 혹시 믿는 구석이 있겠죠? 그래서 당과 대통령은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당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당대표를 그냥 뽑는 거지. 대통령직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은 정당 정치라는 게 필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개인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당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지. 정당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그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해가서 대통령을 뽑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되면은 그럼 다 탈당을 하고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포기를 하든지, 정당하고 대통령하고 무관하게 국가가 운영돼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게 완전히 무슨 뭐 무정부주의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저는 유시민 씨가 이런 뭐 정당 정치의 원리, 예, 그 제도의 원리를 전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 당내 정치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그것을 왕정에 비유하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당정분리는 전 김민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정분리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집권 후반기에 이게 당정분리가 문제가 많다라는 인정을 했고, 예, 이제는 당정분리가 아니라 당정일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김민석 대표도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게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을 책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당정 분리가 아니고 당정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당원들에게, 민주당 당원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당대표를 따로 뽑는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당의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이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야 대통령이 당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국정 운영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대통령과 당이 구상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책임있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완전히 분리를 하라니, 대통령이 당무에 완전히 손을 떼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건 저는 퇴행적이라고 봐요. 현대 정치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다. 예. QQ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마치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민주주의의 모델이 아니면은 그건 다 왕정인 거야. 본인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지, 당정 분리가 아니라 당정 일치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왕정은 아닌 거잖아요. 공화정의 범위 내에서, 예, 제도의 형식을 다르게 하는 것 뿐이지, 당정 분리를 안 하면은,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을 하면 그건 왕정이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왕정형이 될 수 있죠. 대통령이 만약 왕정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는 뭐냐면, 아니 이래도 저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지만, 유시민이 저런 무리한 주장을 그나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직접 지명을 해. 뭐 이런 경우는 왕정이냐 이런 얘기를 비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대통령이 지명했습니까 당대표를? 민주당 당원의 압도적 다수가 김민석을 당대표로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다 대통령의 거수기란 얘기야? 아니, 그리고 저는 웃기는 게, 유시민이
45%는 높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따른 55%. 거기서도 여론조사 빼세요. 빼보세요, 여러분. 유시민은 45%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여론조사를 빼버리면 여론조사는 민주당 당원들이 아니잖아. 응? 거기에는 무당층, 민주당하고 관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국민의 여론을 당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참여를 한 사람들이 30%인데 이 여론조사를 빼버리면 실제로는 60대 40이에요. 60대 40. 그러면 이 60%의 민주당 당원들은 그냥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개돼지냐고. 60%의 당원들이 김민석이 당대표를 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당대표로 선출을 한 거잖아요. 60%가 아니더라도 55%의 그럼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뭐냐고. 45%는 옳고 55%는 틀렸어요? 이게 민주주의야? 아니 45%가 옳은 게 다수보다 소수가 옳은 게 이게 민주주의냐고. 민주주의에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주장을 한다는 거야, 저는. 유시민이. 그럼 55%의 당원들은 뭐냐 이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아니 이게 왕정이냐고. 좀 말도 안 되는, 저는 선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말을 듣고 거기에 참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더 기가 막혀요. 좀 저는 이 정규 교육을 좀 대한민국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니 털레반들 중에서는 무슨 뭐 대학도 나오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도 유시민이 털레반의 최고 두뇌 아니에요? 최고 두뇌 아니야? 문체의 중심에 유시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털레반 중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유시민 아니야? 근데 저런 소리를 하는데, 야, 그걸 듣고 또 문제인식을 안 느낀다? 저는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 뭐, 완전히 흑색서,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혹세무민도 아니고, 그냥 거의, 참, 초등학생도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진짜.